2013년 12월 12일 평양.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 가지 뉴스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 김정은의 삼촌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단 하루 만인 12월 13일,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반당 반영 명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성택의 숨겨진 비밀 병기, 그가 쥐고 있던 경제 권력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경제에 보이지 않는 구조,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잔혹한 생존 논리를 드러내는 역사적 순간의 기록입니다. 장성택은 1946년생으로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결혼하면서 북한 최고 권력층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행정부를 오가며 권력의 중심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릴 때 장성택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돌파구가 바로 대외 경제였습니다. 김정일은 장성택에게 중국과의 경제협력, 외화벌이 사업, 그리고 특구 개발 등 핵심 경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시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권력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장성택은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을 거쳐 노동당 행정부장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경제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 경제의 거의 모든 외화 자금줄을 통제하는 경제의 황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2011년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초기에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는 영원한 동맹이 없습니다. 장성택의 진짜 힘은 직함이 아니라 그가 장악한 경제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포항 관리권이었습니다. 남포항은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최대의 무역항입니다.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 나가는 모든 수출품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장성택은 이 항구의 실질적인 관리자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외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라선 특구 개발권이었습니다.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 라선 특구는 북한의 가장 야심찬 경제 프로젝트였습니다. 장성택은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 사업을 주도하며 이곳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의 흐름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금강산 관광 사업이었습니다. 남북화해 무드 속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의 귀중한 외화를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장성택은 이 사업의 북측 책임자로서 현금 흐름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네 번째, 중국과의 비공식 무역 라인이었습니다. 장성택은 중국 단둥, 옌지, 훈춘 등 국경 도시에 자신만의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공식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이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사치품들이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은행 계좌였습니다. 탈북자들과 국제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장성택은 중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지에 비밀 계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계좌들에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 자원 개발권이었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은 보물창고입니다.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등 전략 광물들이 풍부합니다. 장성택은 이런 자원의 채굴권과 수출권을 장악하며 외화벌이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장성택은 김정은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거대한 경제 제국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병기가 너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첫 해,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공개 행사에 항상 동행했고 외국 귀빈들과의 면담에도 배석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2012년 7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전격 해임이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에 대한 불충으로 숙청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장성택은 이 신호를 읽었을까요? 아마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김정은의 친삼촌이자 김정일 시대부터 권력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2013년 들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장성택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 간부들이 조용히 해임되고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숙청의 전조였습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경제 권력의 독점. 장성택은 북한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이었습니다. 둘째, 독자적 네트워크. 장성택은 중국 지도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을 우회하는 외교 라인을 의미했고 이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개혁 성향. 장성택은 중국식 개혁 개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경제 발전을 원하면서도 중국처럼 정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노선 차이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군부와의 관계. 일부 정보에 따르면 장성택은 군부 일각과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경제와 군사를 동시에 장악한다면 그것은 쿠데타의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1월 김정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2013년 12월 8일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모든 권력 엘리트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무장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곧장 장성택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성택 동지, 동행하시죠?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성택은 한거할 틈도 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양쪽 팔을 경호원들이 붙잡았고 카메라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장면은 북한 국영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공개 처형의 시작이었습니다. 12월 12일 북한 중앙통신은 특별 군사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 장성택은 국가 전복을 기도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죄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도전, 파벌 조직, 부패와 향락, 국가재산 횡령, 외국과의 밀거래, 군부 회유 시도. 12월 13일 장성택은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총사령이라는 공식 발표도 있고 더 잔혹한 방식이었다는 미확인 증언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삼촌을 단 5일 만에 체포, 재판, 처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장성택의 처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측근 수십 명이 연쇄 숙청되었습니다. 행정부 간부들, 무역회사 책임자들, 심지어 그의 친인척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장성택의 경제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장성택이 사라진 후 북한 경제 구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그가 관리하던 모든 사업은 노동당 39호실과 김정은 직속 기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남포항 라선 특구, 중국과의 무역 라인, 모든 것이 새로운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습니다. 장성택은
중국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던 핵심 창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거는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외화벌이 사업이 더욱 통제되고 중앙집권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독자적인 경제 권력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회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탈북자들과 국제정보기관의 증언에 따르면 장성택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은 완전히 추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단둥의 페이퍼 컴퍼니. 장성택은 중국 국경 도시 단둥에 여러 개의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중국인 명의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보유한 자산과 계좌는 그의 사후에도 일부가 미회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은행 계좌.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아시아 금융 허브의 비밀 계좌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계좌들은 복잡한 차명 구조로 숨겨져 있어 북한 당국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잠자는 네트워크. 더 흥미로운 것은 장성택과 함께 일했던 무역 브로커들과 중국 기업가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북중 무역의 회색지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새로운 북한 권력층과 새로운 거래를 맺었다고 합니다. 장성택의 비밀 병기는 그가 사라진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제 유산은 북한 권력의 어둠 속에 여전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장성택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첫째, 북한 체제의 본질. 북한은 혈연과 충성이 지배하는 세습 왕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 제거됩니다. 장성택은 삼촌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제와 권력의 관계. 현대 독재 체제에서 경제 장악은 곧 권력입니다. 장성택은 이것을 너무 잘 이해했고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 개발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개혁의 딜레마. 북한은 경제 발전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중국식 개혁 개방은 정치적 통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성택은 이 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와 권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목표입니다. 넷째, 정보의 중요성. 장성택 사건에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고 권력의 내부는 철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욕망. 장성택은 왜 더 많은 권력을 원했을까요? 이미 북한 최고 권력층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인간의 권력욕은 때로 이성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났고 그 대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장성택 사건 이후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군부, 당뇨, 경제관료, 심지어 가족까지.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통치 방식은 안정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큰 불안을 낳을까요? 역사는 공포 정치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이 만든 공포는 충성을 강제하지만 진정한 신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2024년 현재 장성택이 처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김정은의 절대 권력 아래 있습니다. 경제는 국제 제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체제는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장성택의 이름은 북한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가 세운 건물들은 철거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진들은 모두 소각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그는 반역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장성택 사건은 북한 권력 구조의 본질을 드러낸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전체주의 체제의 잔혹함과 권력 투쟁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숨겨진 비밀 병기, 경제 네트워크는 일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중 국경의 어두운 골목에서
마카오의 은행 금고에서, 단둥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하지만 그 병기는 이제 그를 구하지 못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성택이 쌓아올린 경제 제국도, 김정은의 절대 권력도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 경제 발전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체제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 장성택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북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언젠가 북한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날이 올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성택의 숨겨진 비밀 병기, 평양을 뒤흔든 마지막 카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